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하면 좋습니까입니다. 만화책이에요. 네, 뭘 하면 좋으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인 것 같은데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화책이고요. 밑강 작가가 썼습니다. 예전에 밑강 작가의 웹툰이죠. 술꾼도시 처녀들이라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연재했던 웹툰인데 이걸 아주 재미나게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유쾌하고 상쾌한 내용들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밑강은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참 자연스럽게 재미나게 잘 다루는 작가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 책도 결혼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생각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생각을 아주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골라봤습니다. 밑강 작가는 1980년생입니다. 얼굴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작가고요. 대학교에서는 문해 창작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는 웹 기획자로 일했고요. 그 다음에는 개간지에서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만화 작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만화를 전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고 그냥 끌적끌적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 정말 잘 그리는 거 아닌가요? 심플하면서도 개성 있는 캐릭터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밑강의 그림도 좋지만 이번 책에서는요, 글이 괜찮아요. 글. 둘 다 잘하니까 할 말 없게 만드는 작가인 거죠. 네, 원래 웹툰으로 연재됐던 만화입니다. 2018년에 연재가 됐고요. 이걸 단행본으로 묶어서 2019년 5월에 초판을 냈습니다. 제목이 하면 좋습니까? 이고요. 부제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해 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현실 검증 솔루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사실 책의 내용은 추측이 가능하죠.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좀 구체적입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이 길, 저 길, 요 길 다 다녀본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혼, 연애만 하거나 아니면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비혼이 좋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 또 이혼을 한 여성, 신혼인 여성, 또 워킹맘인 여성, 이들의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여성의 관점을 총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걸 그림으로만 소화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에서는 그냥 책처럼 텍스트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가 또 꽤 괜찮은 편이에요. 밑강의 생각이 훤히 드러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점을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화로 보는 그런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만화의 매력일 것 같은데요. 핵심만 간추려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족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이런 거죠. 왜 가족이 남자와 여자로만 구성돼야 하느냐라는 문제적인 거죠. 이 길이 있으면 저 길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니면 요 길도 있는데 왜 가족은 남자, 여자 이렇게 각각이 기본 단위여야 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자 둘이서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굉장히 히트친 책이죠.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인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여자 둘이 사는 것도 그렇게 가족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사실 혼자보단 둘이서 사는 게 장점이 많습니다. 그게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어쨌든지 둘이 사는 게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쓰러지면 119를 불러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둘이서 돈을 합쳐서 집을 고르니까 좀 더 쾌적한 집을 고를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요, 이런 장점도 물론 있지만 남자는 상대적으로 더 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지만 여자는 신경 쓸 게 더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 시댁 부모들 신경 쓰는 거, 이게 제일 불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둘이서 사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장점은 다 누리면서도 동거인의 부모에 대한 의무감이나 부담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부담감, 이런 거는 없는 상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자 둘이 사는 가정 주변에 찬찬히 둘러보시면 상당히 많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들의 목소리가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고 또 기존 미디어를 통해서도 소개가 되고요. 이런 현상 앞으로는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에 대비해서 저자는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폴리아모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폴리는 많다는 뜻이고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 여럿이 서로를 사랑하는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특징을 보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를 유지하죠. 또 비독점적이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폴리아모리가 양다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아마 작가의 역량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개념, 처음 접하는 개념을 만화 컷과 함께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능력 같아요.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양다리는 남자가 혹은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상태죠. 양다리의 핵심은 내가 딴 여자와 혹은 딴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사귀고 있다는 걸 내 파트너가 모르는 상태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폴리아모리는 셋 다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셋 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폴리아모리와 양다리의 아주 큰 차이인 거죠.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자, 우리는 양다리는 워낙에 흔하게 접합니다. 그런데 폴리아모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생각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소재로 쓰일 법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도 또 소설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아내가 결혼했다인데 소설로는 2006년에 그리고 영화로는 2008년에 같은 제목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폴리아모리가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폴리아모리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짧게라도 자신의 책에서 이 폴리아모리를 소개한 걸로 보입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폴리아모리의 세계관을 모두가 이해하거나 포용할 필요는 없다. 대다수는 이해할 수 없을 거고 행여 머리로는 이해한다 해도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건 또 다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냥 폴리아모리가 뭔지 알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럼 적어도
그런 건 없다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네. 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폴리아모리도 삶에 대한 태도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이것도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만화책은 웹툰으로 연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해요. 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 만화가 연인 관계라는 게 남녀만으로 구성되는, 둘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점을 상당히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 만화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건데요. 생활 동반자법. 이게 꼭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거 커플이에요. 오랜 기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는 안 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동의서가 필요하죠. 여기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동의서에 사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자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 세월 절연하고 살았던, 한 번도 보지 않고 살았던 부모를 찾아가서 그 동의서에 사인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삶의 동반자이자 실질적인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투명인간이라니, 이건 단순히 씁쓸하고 말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핏줄과 족보가 세상 중요했던 시절엔 그래도 됐었다 치자. 하지만 이제는 가족의 의미와 삶의 형태가 나날이 바뀌고 있다. 내가 선택한 가족도 법적으로 인정받고 제도 안에 포용돼야 한다. 네, 이 책에서 소개한 다양한 가족의 구성 형태,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의 동거 형태나 폴리아모리까지 포함해서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더 앞으로 많아질 텐데 법책에도 이젠 현실을 좀 반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은 결혼이라는 이슈를 삶에 대한 태도, 폴리아모리까지 확장해서 다루는 책인데도 어렵지가 않죠. 만화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여성학이나 사회학 학자들이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길게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짧은 만화 컷들을 통해서, 그리고 짧은 텍스트를 통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면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게 아마 또 만화의 특징이어서 그럴 텐데, 이야기를 하다 만 듯한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어차피 만화 뒤에다가 텍스트를 붙이기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시작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작가가 글을 못 쓰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좀 글을 좀 더 풀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다음에도 이런 식의 단행본을 만들 기회가 된다면 그땐 밑강 작가의 글솜씨 좀 잔뜩 뽐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